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거짓 선동을 하고 방통위원장인 한상혁을 면직했는데, 대통령이 면직을 했는데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민노총의 불법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데도 민노총은 앞으로도 불법 시위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노태학 위원장 저 많은 채용 비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겠다, 사퇴하지도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고, 노태학의 집 앞에는 사퇴하라 라고 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명수의 사법부,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이재명의 대표직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급박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까?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김명수가 대법관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김명수가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대법관을 추천한다면, 제청을 한다면 임명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 주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을 바로잡는, 법치 공정을 바로잡는 일이고, 좀 더 가까이 현실적으로는 내년 다가오는 이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다 라는 점입니다. 제 송은재TV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좀 답답하다, 윤석열 정부가 좀 개혁을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더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비리를 저지른 이재명이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넣지도 못하느냐, 김명수 사법부가 도저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들을 내놓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걸 바로잡을 수가 없나? 민노총의 불법 시위, 저렇게 노숙 시위를 벌이고 도심에서 횡포를 부리는데도 경찰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나? 많은 불만들입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선거를 불공정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방통위 마찬가지입니다. KBS, MBC의 가짜뉴스가 저렇게 횡행하는데도 방통위는, 이를 단속해야 될 방통위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유승민을 비롯해서 이준석 같은 저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저런 내부 총질, 윤석열 정부가 망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활로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많은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화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 공정을 바로잡겠다. 그래서 가깝게는 내년 총선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화답입니다. 이 문제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부산을 가서 자갈치 시장도 가고 해서 수산물이 있으니까 이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또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계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 된다라고 천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거짓말이 더 나아갑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오염된 이 원전수를 그대로 지금 방류하도록 하고 오염된 수산물을 그대로 수입하겠다라는 입장이다. 해운대 바다에 핵 방사능 물질이 있다면 누가 해운대를 찾겠느냐. 10여 년 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소위 광우병 파동, 광우병 괴담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라고 말했던 그 많은 학자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그 이후에 책임지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아마 사 먹고 있을 겁니다. 이런 먹거리 부분은 언제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인질로 삼아서, 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인질로 삼아서
계속 괴담을 퍼뜨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10여 년 전에 한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사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원전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아예 일본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하지 마라. 일본의 수산물은 절대 수입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으로 만약에 일본에 대해서 오염수는 전혀 방류하지 말고 뭐 어떤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안전해도 또 과학적으로 안전해도 일본의 수산물은 수출하지 말아라고 한다면 과학적이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는 셈입니다. 외교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과는 대화하지 말고 단절하고 아예 남남처럼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먹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죠. 가장 강력한 단속을 하고 싶죠. 그렇지만 외교 관계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불합리하게 강요를 하면 상대편이 받아들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광우병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미국산 소고기. 이걸 이렇게 계속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이런 괴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괴담을 늘어놓는 것이 이재명뿐만이 아닙니다. 방송들입니다. 광우병 때 마찬가지입니다. KBS, MBC 방송들입니다. 이 방송의 가짜뉴스, 특히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이걸 단속해야 될 방통위가 전혀 단속하지 않았다. 이 비리를 저지른 혐의의 이 한상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 처리했습니다. 기소가 돼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이죠. 김효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그 개인정보를 빼내서 MBC 기자입니다. 민주당 쪽에 퍼뜨린 이런 혐의가 있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그 MB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느냐 이럽니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공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방송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은 여기에다가 이제 불법 시위까지 계속합니다. 긴 칼이 등장을 합니다. 집회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하면서 서울시가지를, 도심 서울시가지를 한밤중에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경찰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노숙 시위를 한 이 민노총에 대해서 29명을 입건했습니다.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태학입니다. 이 채용 비리가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퇴도 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노태학의 집 앞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퇴하라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태학은 왜 사퇴하지 않을까? 도대체 버텨서 내년 총선에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선 대선을 치르면서 중앙선관위가 아주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다. 지금 여론조사를 아주 불공정하게 해왔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고 고소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왜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치를 저렇게 하는데, 국회에서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왜 이재명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럴까? 그 여론조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재명의 민주당이 선거를 하면 정말 저게 망해야 하는데 저렇게 정치를 하면 왜 망하지 않을까? 그 답을 국민들은 중앙선관위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감사원이 나서서 바로잡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노태학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노태학은 도대체 이런 불법 채용에 대해서 몰랐는지, 그동안 수도 없이 저질러졌던 불공정 선거 관리에 대해서 노태학은 전혀 몰랐던 것인지 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 남부지법의 민사합의 51부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표직을 정지시켜달라.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 대장동 비리 등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 당헌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변칙적으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재명의 대표직을 유지시켰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안 판결을 기다려보자 합니다. 본 판결을, 가처분 신청이니까. 이재명을 지금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빨리 당대표직을 정지시켜야 될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지금 판결문의 기각 내용입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불법을 저지르고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의 이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시킨 이 당무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나라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당의 당대표가 불법적으로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급박한 사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명은 오늘도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이름으로. 이것보다 더 급박한 사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습니다. 이래서 김명수 사법부는 믿지 못한다. 김명수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 판결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없애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선거관리,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거부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며 법원이 왜 있어야 되며 판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지금 대법관 2명을 김명수가 제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가 또 이상한 사람들을 제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명이 지금 추려졌는데 그 8명 안에는 김명수식의 이렇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또 한쪽으로 기울어진 대법관 후보들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또 김명수가 이런 대법관을 제청을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중앙선관위에 이어서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훼손하려고 하느냐, 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대법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권에 유리한 대법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권에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사람을 앉히자, 유리한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자는 게 아닙니다.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방통위가 KBS, MBC의 경영진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KBS, MBC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여권에 유리하도록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꼭 같은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여나 야나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평한 그런 조직으로 만들자, 그런 국가기관으로 만들자, 그런 언론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번 주에 오늘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니다. 국가 개혁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하게 가자라고 하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김명수 사법부, 민노총, 선관위, 방통위 이렇게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위 좌파들의 이권 커넥션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국정을 뿌리부터 망치면서까지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하고자 했던 일이 이 국가기관들을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불공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락시키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문재인 정권 5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그걸 유지해 가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바로잡자.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런 국가기관으로 바로잡자.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